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내가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제 주변 친구들은 명절에 장모님이 집에서 차려주시는 밥 먹고 지내는데 장모님은 왜 매번 저희 보고 호텔 가라고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왜 그러는지는 너희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럼 이제 집에서 나가주렴.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언제나 엄마 맘대로.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엄마가 언제 내 맘대로 했었니? 네가 시집 가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 장모님,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 것 같네요. 지은아, 가자. 엄마, 이제 우리 정말 끝인가 봐. 다시는 안 올게.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김혜정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혜정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혜정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웬걸 이런 명절날은 더욱 마음이 헛헛해지네요. 아파트 앞 큰 길에는 귀성길에 오른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트 앞을 지나치면서 저도 장보기 목록을 적어보려다 문득 펜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딸 지은이와 사위가 호텔에서 묵겠다고 하니 준비할 게 많지는 않더군요. 서랍 속 옛 앨범을 뒤적이다 보니 지은이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은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다정했었는지 몰라요. 주말이면 엄마, 나왔어. 하고 들어와서는 부엌에서 저랑 같이 요리하면서 한참을 수다 떨곤 했죠. 엄마, 나 결혼해도 주말마다 올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아? 그렇게 약속하던 내 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2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직장 다니랴, 시댁일 보랴 바쁜 게 당연하죠. 명절 때라도 보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명절조차도 점점 멀어져 가는 딸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특히 명절 때 호텔에서 묵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 한켠이 쓰라려 오곤 했죠. 사위 민우를 처음 만났던 날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퇴직하기 전이었는데 지은이가 참 좋은 사람 만났다며 소개하겠다고 했었죠. 첫인상부터 참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없는 제게 하늘이 선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아들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정말 지은이보다도 더 민우를 챙겨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명절 때 선물도 사위 취향에 맞춰 고급 시계를 사줬죠. 우리 사위는 이런 게 어울려. 하면서 내 자식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사위가 말이야. 하면서 자랑도 했었죠. 얼마나 좋았던지 친구들이 사위 자랑은 그만 좀 해라 하며 농담 삼아 핀잔을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그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의 본색이 드러났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았나 봅니다. 어머님, 이 이불에서 먼지가, 이 그릇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돋친 말이었어요. 명절 전날이면
마치 큰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이 되곤 했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죠. 사위가 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이불은 한 번 더 빨고 창문을 닫고 그래도 뭐 하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표정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민우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게 보이나 봅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라고 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딸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은아, 이번 명절에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엄마가 예약해 줄게. 딸아이는 처음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명절 때마다 호텔에 묵는 게 사위의 불만이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으니까요. 지난 명절 때였어요. 식당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죠. 장모님 댁에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35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장모로서 사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수많은 학부모 상담을 해왔지만 정작 내 사위와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 앞에서는 당당했던 제가 사위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명절이면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웠다고들 했는데 요즘은 사위가 더 무섭네요.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처럼 수다 떨며 마음을 터놓는 일이 줄어들었죠. 통화할 때도 엄마, 나 회사라 바빠. 나중에 걸게. 라는 말이 늘었고요.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명절에라도 오면 좋으련만 이제는 그마저도 호텔에서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네요. 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때면 혹시 사위가 뭐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한때는 둘도 없이 가까웠던 모녀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은 위로하듯 말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편을 잡았던 시절 학생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쳤던 제가 지금은 제 가정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프네요. 지난 명절날이었어요. 늘 그랬듯 근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딸 내외와 만나기로 했죠. 어머님, 여기 물김치 좀 드셔보세요. 사위가 반찬을 권하는데 웬일로 친절하다 싶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려 일어났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여보, 다음에는 장모님 댁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 호텔에서 자는 건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밖에서만 보는 게. 사위의 투덜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죠. 늘 호텔에서 묵겠다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민우 오빠가 호텔비가 아깝대. 명절 때마다 호텔비에 식사비에. 우리가 엄마 보러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순간 장바구니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사위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한 배려가 오히려 비용 낭비로 비춰졌다니.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고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집에서 지내자. 전화를 끊자마자 마트 한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청소를 시작했죠.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천장 구석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방마다 새 이불을 깔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칫솔로 문질렀죠. 이번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해. 하면서 무릎이 아파도 계속 청소했어요. 시장에서는 사위가 좋아한다는 식재료를 하나하나 골랐어요. 고사리는 어느 산이 좋다더라. 도라지는 어느 것이 달다더라. 기억을 더듬어가며 장을 봤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걸 골랐어요. 민우가 나물은 싱거운 걸 좋아한다고 했지? 간도 사위 입맛에 맞추려 애썼답니다. 명절 전날 늦은 밤까지 음식 준비를 했어요. 도라지 무침을 하면서 식은땀이 났죠. 이 정도면 맛있다고 할까? 수십 번을 맛을 보고 또 봤어요. 나물 하나하나 데치는 시간도 초 단위로 맞추려 했죠. 사위가 싫어하는 맵기는 최대한 줄이고 좋아하는 깔끔한 맛을 내려 노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밑반찬도 다시 만들고 찌개도 끓였죠. 방 온도도 사위가 좋아하는 정도로 맞추고 새로 산 수건과 칫솔도 준비해뒀어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조금 늦을 것 같아. 시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갈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딸 내외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자니 또 뭐라고 할까 싶어 망설여지고 결국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사위는 여전히 예의 바른 인사를 했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사위의 눈초리가 온갖 곳을 훑기 시작했어요. 수저를 들기 전에 휴지로 닦는 것도 여전했고 방석을 보더니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이 방석 좀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좀 낡아 보이네요. 음식을 먹다가도 이 김치는 좀 신 것 같은데요? 국물이 너무 짜요. 하는 식으로 계속 불평을 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더했죠. 어머님,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방충망 좀 교체하셔야겠어요. 거실, 소파가 너무 낡았네요. 새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욕실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것저것 지적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저녁이 되자 사위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듯 쳐다봤지만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날도 늦었는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 말에 사위는 운전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있으면 더 불편해서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렇게 떠나는 딸 내외를 배웅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3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 구석구석 닦아낸 집안, 그 모든 정성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늘 늦잠을 자던 아이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근데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평소에 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마치 어릴 적 잘못했을 때처럼 머뭇거리는 듯했어요. 민우 오빠가 집에서 냄새나고 이불이나 소파에도 먼지가 너무 많다고 그리고 집이 너무 건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3일 동안 매일 이불을 뒤집어가며 햇볕에 널고 새 가습기까지 사다 놨는데 아침 일찍부터 들리는 딸의 불평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그리고 엄마, 사실 우리 처음에는 호텔로 가려고 했었는데 민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호텔비도 아깝고
장모님 댁을 개선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전화를 끊자마자 30년 지기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라도 만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평소 가던 카페에서 은미를 만났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은미의 물음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사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한숨을 내쉬며 말하자 은미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 착하다던 사위가?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사위 아니야? 평소에는 입에 올리기도 싫었던 이야기들, 지난 명절의 일들, 딸의 변한 태도, 사위의 불만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차라리 호텔로 가라고 할까? 내가 먼저 호텔을 예약해주면 어떨까 싶어. 제 말에 은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차려. 그건 아니지. 딸이 친정에 와서 호텔에서 잔다는 게 말이 되니? 사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친정엄마가 호텔을 예약해준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내 자존심을 스스로 버리는 거야. 은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앉았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어요. 주말에 집에 도착한 지은이는 역시나 지은이는 사위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저번에 민우 오빠가 말한 방충망이랑 소파 교체하면 안 될까? 그리고 침구류도 전부 새로 바꾸고 그렇게만 하면 오빠도 별말 없고 우리도 엄마 집에서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는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사위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방석 좀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이 그릇들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욕실 타일이 조금 낡았네요. 지난 명절 내내 들었던 사위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죠. 35년간 교단에 서면서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 호텔비에 식사비에 이제는 집수리까지 해달라고? 엄마도 퇴직하고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딸에게 쏘아붙였네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이도 놀란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엄마,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거 다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이제 엄마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진 건 너잖아.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지은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하고 청소에 신경 쓰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내가 너희 올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너희 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에 빨래에 냉장고며 화장실 청소까지. 솔직히 민우가 집에 온다고 하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제안했죠. 너희가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우니 앞으로는 호텔에서 지내렴. 내가 예약해 줄 테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그 말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지은이가 가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서성였어요. 달빛이 거실을 비추는데 문득 장식장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하얀 블라우스에 빨간 리본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어조가 완전히 달랐죠. 엄마, 우리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만 보내려고.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던지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칠 뒤 또래 엄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자식 자랑을 하는데 저는 자꾸 눈물만 나더군요. 우리 사위는 말도 못해. 장모인 나를 친엄마처럼 모신다니까. 우리 딸은 집에 오면 엄마 힘들다고 알아서 다 정리하고 가서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문득 지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반사적으로 손이 갔다가 이내 멈췄죠. 이제는 그 과자를 사줄 일도 없을 텐데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호텔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그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 걸. 추석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늦여름의 매미 소리가 한창이던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춰 지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혼자 온 것도 의아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거실에 앉은 지은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쁜 소식이어야 할 텐데 지은이의 표정이 무거웠거든요. 어쩐지 이 소식이 단순한 임신 소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을 팔면 어떨까? 지은이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지금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이참에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 그리고 오빠랑 나 둘 다 일 가면 애기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엄마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을, 게다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엄마, 앞으로 더 늙으면 어차피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들 텐데, 이참에 우리랑 같이 살면 좋잖아. 애기도 봐주실 수 있고. 지은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술술 늘어놓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아기도 돌봐주시고, 엄마도 덜 외롭지 않을까?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문득 지은이가 어렸을 때 이 집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죠. 저기 부엌에선 지은이가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고, 이 베란다에선 남편이 주말마다 화초를 가꾸었어요. 방 안 벽지에 작은 낙서 자국은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 몰래 그린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잠도 오지 않고 마음만 답답해서 새벽에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라도 만나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은미는 한밤중임에도 달려와 주었죠. 24시간 카페에서 만난 은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집을 살 거면 자기들 돈으로 사야지. 왜 엄마 집을 팔아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기까지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둘 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은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도 그게 서운해. 내 딸이. 그리고 사위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은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이런 거야.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선 그어야 해.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사위가 직접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이었죠. 어머님, 제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은 사위는 평소와 다르게 꾸밈없이 속내를 드러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신 어머님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 이런 속셈이었던 걸까? 마치 거래를 하듯 말하는 사위의 태도가 너무나 낯설었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셔야죠.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겨우 이 말만 하고 사위를 돌려보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문득 퇴직하면서 동료들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동료들이 말해줬던 새로운 시작은 좋은 의미였을 텐데 제 상황을 보니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밤새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일군 이 집, 그리고 남은 절반을 보내야 할 이곳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단단히 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내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엄마의 삶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굽힐 수 없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포기하는 건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동안 지은이와 연락이 끊겼어요. 추석이 코앞인데 말이죠. 늘 이맘때면 어떤 음식을 해달라며 투정 부리던 딸인데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어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지은이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누구지 싶어 현관 모니터를 보니 지은이와 사위가 함께 서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둘이 함께 오다니. 문을 열자마자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점잖은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기색이 역력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가방에서 꺼내는 서류를 보는 순간 이미 짐작은 했지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님, 이건 현재 집값 시세와 제가 알아본 새 아파트 견적서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머님 댁이 최근 시세로 꽤 괜찮은 가격이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내 집을 마치 자기네 재산인 것처럼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다니. 민우야, 이미 내 결정을 말하지 않았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 보는 험악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제가 드리는 제안이 그렇게 나쁜가요? 자식을 위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다른 집은 다들 이렇게 해결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식을 위한다고? 이게 무슨 자식 사랑이야? 그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 엄마 생각해서. 나이 들면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매일 손주도 보고 좋잖아. 지은이의 그 말에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 생각은 이 집을 팔아서 너희 집 장만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날 위한다고 할 수 있니? 너희 둘 다 내 마음은 전혀 모르는구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평생 학생들 앞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위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5년을 교단에 서서 번 돈으로 장만한 집이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내 인생의 절반이 이 집에 있는데 여기 벽지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어. 이런 걸 돈으로만 계산하는 너희한테 실망이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언제나 엄마 맘대로.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5년간 교단에 서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내 맘대로? 엄마가 언제 내 맘대로 했었니? 네가 시집 가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 사위가 집 오는 게 눈치 보여서 오기 전에 매번 대청소하고 명절 때마다 음식 투정해도 다 참은 것도 나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맘대로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 것 같네요. 지은아 가자. 우리도 더는 할 말 없잖아.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하니 서 있는데 밖에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이제 우리 정말 끝인가 봐. 다시는 안 올게.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가보니 멀리서 첫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공원에서 산책 어때? 친구를 만나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미야, 내가 잘한 걸까? 이제 우리 모녀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은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잘했어. 이번만큼은 내 선택이 맞아. 시간이 지나면 지은이도 이해할 거야. 넌 그저 내 삶을 지킨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혼자만의 시간은 길고도 쓸쓸했죠. 처음에는 매일 밤 지은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이 오는 걸 지켜본 날도 많았죠. 전화기만 보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손이 떨렸지만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추석은 혼자 보냈죠. 평생 처음으로 맞는 혼자만의 명절이었어요. 텅 빈 거실에 차례상을 차리면서 지은이가 어렸을 때 저랑 함께 송편 빚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은미가 가끔 들러 말동무가 되어줬어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래도 밤만 되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지은이를 마주쳤어요. 진열대 사이로 서로 얼떨떨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지은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임산부복 차림의 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지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둘 다 마트 한켠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엄마도 여전히 이 김치 좋아해? 지은이가
제가 든 김치를 보며 물었죠.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입덧은 좀 괜찮아?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지은이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그동안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죠.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임신하고 나서 더 많이 생각났어. 엄마가 나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게 마트 앞 작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모녀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지은이가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사실 집을 팔자고 했던 건 대출금 때문이었대요. 신혼 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힘들었던 거죠. 민우가 승진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거기에 임신까지. 그런데 엄마 얼굴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고 했는지. 엄마의 평생을 우리 욕심 때문에 망칠 뻔했어. 미안해, 엄마.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어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던 날 지은이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내가 엄마 될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배웠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의 삶과 인생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한 거예요. 지은이도 이제는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잠깐 들르더라도 더 이상 불편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더군요.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장모님의 인생도 존중하지 못하고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때 그러셨는지.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해가 되고 제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작은 아기를 안아보는데 모든 게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지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실에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 왜 그때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내가 엄마의 삶을 빼앗으려 했다니. 이제는 주말마다 지은이 가족이 놀러와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도 없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죠. 손주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노을을 참 좋아하더군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지은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여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는 제가 할머니가 되었네요. 지난 주말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며 지은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때 만약 엄마가 이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살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제야 알겠어.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 그 말을 듣는데 뭉클했어요. 요즘은 가끔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노을을 바라봅니다. 창가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으면 이 집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지킨 선택 덕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까지 김혜정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닌 현명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우리의 보금자리와 추억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부모의 삶도 소중하고 자식의 삶도 소중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망설이지 마세요. 현명한 결정이 결국에는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